네, 시황센터입니다. 그렇습니다. 유럽 쪽의 경기에 대한 확신, 일단은 경기 지표가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유럽 시장의 움직임이 상당 부분 좋은 흐름으로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시장 움직임에서 다소 좀 안도감이 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시장이 1940선까지 지금 10시 현재 터치를 해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직전 고점이라고 본다면 1939선이었습니다. 오늘 넘어서면서 이 상승폭을 확대하는 움직임 보여주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은 이틀 연속 반등세를 보여주면서 528선까지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일본도 좋습니다. 전일의 흐름도 상당히 긍정적이었는데 오늘 2% 이상의 상승률 기록하면서 13,800엔까지 오르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아시아 증시의 흐름이 이렇게 꾸준할지 여부에 대해서도 지켜보도록 하죠. 삼성전자 먼저 보겠습니다. 외국인이 전일의 매수세가 조금 주춤했습니다. 매수는 했지만 매수의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았는데요. 오늘 장초반 500억 원대의 매수 우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매수 규모가 이어질지 여부, 오늘은 그렇다면 어느 정도를 매수하면서 시장을 끌어올릴지 여부에 대해서도 조금 더 기대를 해보도록 하죠. 삼성전자가 전일의 움직임이 일단은 좀 쉬어가는 움직임이었었는데 오늘 다시 한번 하루 만에 반등세를 보여주면서 시장을 이끌고 있습니다. 130만 6천 원대. 자, 일단은 시장의 움직임에서 삼성전자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 쪽의 기대는, 그러니까 경기 민감주들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LG화학의 움직임이 탄력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함께 보실까요? 자, 소재 대형주들의 움직임, 전일의 롯데케미칼이라든가 금호석유와 같은 종목들의 움직임 상당히 좋았습니다. 오늘도 다시 상승폭이 장 초반 대비했을 때 꾸준하게 올라오는 흐름이죠. 금호석유 같은 경우는 4%의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장 초반 대비했을 때 꾸준하게 상승폭을 확대하면서 양봉의 크기가 커지는 움직임이고요. 주가도 98,000원대까지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LG화학 역시도 오늘은 주춤할 수 없습니다. 1.7% 이상 반등세를 보여주면서 29만 3천 원대까지 올라오는 움직임이 확인이 되고 있는데, 이런 화학주들 그리고 경기 민감주들의 움직임에 대해서도 이틀 연속 상승세를 보여주면서 시장에서는 주목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신 현대차가 쉬어갑니다. 8월 말에 지수를 1900선까지 올려놓은 것이 현대차였다면 오늘 현대차 지금 현재 시간에는 상승 반전하면서 지수 역시도 상승폭에 반등을 하는 상승폭에도 영향이 있습니다. 오늘 하락 출발했었지만 보합권까지 올라오고 있고요. 기아차 2% 넘는 하락률 기록했었지만 1%대로 낙폭을 줄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시간에 아래 꼬리를 달고 있는 움직임인데요. 현대차 그룹주도 낙폭을 줄이면서 상승 반전할 수 있을지 여부에 대해서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이 이틀째 반등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등의 폭에 대해서 빠진 것보다 사실 기대를 조금 더 가져봐야 되는 시점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개인과 외국인의 관망세 속에서 오늘 기관이 23억 원 정도의 매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매수의 폭이 그렇게 크지 않고 적극적으로 매수해주는 주체가 없다 보니까 지수 반등의 폭이 이어질지 여부에 대해서도 지켜보도록 하죠. 전일 정부에서 셀트리온과 같은 바이오시밀러 관련주들에 대한 대책이 나왔습니다. 전일 상한가에 마무리하지 못하는 움직임이었는데요. 일단 14% 이상의 급 반등세를 보여줬고 오늘도 일단은 반등 출발하고 있습니다. 상승폭에는 다소 제한이 있네요. 전일 강세를 보였었던 GKL과 파라다이스 등 카지노 관련주들 보시겠습니다. 파라다이스가 나흘 연속 이렇게 양봉을 그려주면서 반등세를 보여줬었는데요. 23,000원 찍으면서 오늘 일단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1.7% 하락하면서 22,000원대 보이고 있는데요. 코스피 시장 대비했을 때 어느 정도 상승폭이나 하락폭에서도 상당 부분 약세를 보였었던 코스닥 시장의 움직임이 오늘 선방할 수 있을지도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시황센터였습니다. 네, 이 시각 현재 증권시장의 상황 자세하게 짚어봤는데 핵심적인 이슈들 분석부터 해보겠습니다. 1부 이 시간 역시 동양증권의 서동구 부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 9월에 첫 거래일을 시작하면서 제가 소개를 드렸는데 증권사들의 평균 9월 전망이 1811에서 1949였거든요. 네. 그런데 벌써부터 1940선에 올라와 있어요. 향후의 전망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위쪽의 상단이 오히려 더 돌파를 해주면서 틀리면 좋겠죠. 네, 그리고 그럼요. 아래쪽으로는 가급적이면 좀 맞기를 바라는데 지금의 현재 어떤 상황들의 모습들 물론 어제도 그렇고 계속 강조를 드렸습니다만은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우리가 반사이익을 얻고 있다. 그리고 그 이면에는 우리의 경상수지 흑자라든가 어떤
경제 펀더멘탈 그리고 기업들의 이익 자체도 2분기에 나름대로 선방했다. 그리고 계속해서 지금 나오고 있는 G2 또 G3의 경기 회복의 시그널들 이러한 부분들의 수혜가 예상이 되는 업종들이 포진되어 있는 우리 한국 시장을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 이러한 모습들은 업종별로 매기들이 확산이 되고 있다라는 쪽에 좀 포커스를 맞출 필요가 있겠는데요. IT와 자동차 쪽을 중심으로 해서 시장이 일정하게 1900 이상을 회복시켜 놓고 있는 그러한 모습들. 그리고 나서 또 한 2주 가까이 조정을 보였던 소재 쪽들, 화학이라든가 철강, 또 산업재 쪽에서는 기계와 그리고 또 건설 업종들도 어떤 이런 상승 대열에 지금 동참을 해주면서 전 업종에 걸친 매기들의 어떤 확산 현상들이 지수를 어떤 과열에 대한 부담보다는 안정적으로 끌고 가고 있는 모습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 최근의 모습들 속에서요, 금호석유의 모습을 다시 한번 좀 보시도록 하겠는데요. 사실 금호석유의 경우에도 지난 7월 달을 중심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계속해서 어떤 매기들이 이전되는 이러한 모습들이 연출이 되면서 시장을 끌고 왔던 그러한 모습들이 지난 6월부터 지속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8월 중순에 10만 원을 돌파한 이후에 약 2주가량의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을 거치고 다시 또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단기적으로 20일 이평선 위로 올라서주는 이러한 모습들이 연출되고 있다는 것은 최소한도 직전의 고점대까지 가던가 안 그러면 추가적인 상승을 모색할 수 있는 그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는 측면에서 외국인들의 어떤 순환매 속에서의 매기 이전 현상들이 시장 내에서는 긍정적으로 우리가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시황관을 피력해 주셨고요. 그리고 업종별로도 이야기를 잠깐 해주셨는데 최근에 단연 또 돋보이고 있는 것이 자동차주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8월에 자동차 판매를 보니까 올 들어서 가장 좋았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지만 그래도 또 발목을 잡는 게 파업이 아닐까 싶은데 이 부분은 어떻게 극복을 하고 넘어가야 할지 자동차가 다시금 시장에서 강력하게 선두로 나설 수 있을지 궁금하네요. 현재 구간에서는요, 주도하고 있는 하나의 축으로서 추세가 살아있다라고 결론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8월에 어떤 판매 효과라는 것은 지난해 8월 달 대비해서 워낙 지난해 8월이 안 좋았다라는 그런 어떤 기저 효과도 있었고요. 여러 가지 생산량 감소에 대한 우려가 있기는 합니다만은 노조에서도 지금 현재 움직임들을 보면은 물론 뭐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은 추석 전에 이러한 부분들이 노사 간의 협상이 극적으로 잘 타결이 돼준다라면은 통상적으로 항상 이 특근을 또 하게 됩니다. 네. 그러면서 판매량 또는 생산량을 일정하게 맞추는 그러한 역할들을 항상 과거에 보면 해왔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충분히 만회가 가능한 그런 어떤 물량들 아니겠느냐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무엇보다도 과거에는 이런 노사 간의 파업이 이루어졌을 경우에 현대차의 주가가 상당히 그 데미지를 많이 입는 그러한 모습들이었습니다만은 여러분들도 다 아시겠습니다만은 이미 해외 생산 기지가 다변화돼 있고 그 생산량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점이 국내에서의 어떤 파업 부분을 일정하게 상쇄시키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겠죠. 그러한 측면에서 또 봤을 때 지금 현재 계속해서 브라질 공장이 9월부터 3교대로 전환이 된다든가 그리고 또 터키 공장 증설이라든가 또 내년 초에는 중국 3공장도 증설이 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되면서 바로 이러한 부분들이 해외 생산 기지가 확대가 되고 생산량이 증가가 되고 있다라는 것. 그리고 또 4분기 이후에는 현대차 제네시스를 비롯해서 LF 소나타라든가 기아차 소울 등의 어떤 그 신차 효과도 기대가 된다라는 측면을 본다라면은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 커지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추석 전에 대표적인 자동차 쪽들도 눌림목을 이용한 저점 매수 전략, 홀딩하고 넘어가자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현대차의 모습을 한번 잠깐 좀 보시면은, 일단 주봉상의 모습에서요, 안정적인 상승의 흐름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지난번에 이 고점대 25만 2천 원 라인이 단기적으로 지금 저항으로 작용될 수 있는 이러한 모습들이지만요. 현재 모습만을 놓고 봤을 때는 현대차는 이제 22만 원 이상을 중심으로 해서 25만 원대 돌파와 그리고 직전에 사상 최고가를 돌파해 주었던 자리 27만 원 라인 정도까지의 어떤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잘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전고점까지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라고 긍정적으로 이 부분 역시 말씀해 주셨습니다. 계속해서 들어오는 소식은 또 이어서 알아보겠습니다.